투자자들은 단기 호재를 보고 매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와 기업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평가 과정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죠. 투자자의 감정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보편 타당한 가치 평가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가치 평가가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중단기 관점에서 보자면 가치는 주가 변동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투표 집계기와 비슷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울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 시장 주기를 놓고 보면 주가의 일일 변동과 회사의 장기적 가치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전적인 성장주가 전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 대상을 지나치게 확장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에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입니다. 저의 주식 20%에서 수익의 80%가 발생했습니다. 25년간 연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리처드 드리하우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14년간 애널리스트 겸 펀드 매니저를 일한 후에 드리하우스 캐피털 매니지먼트를 설립했습니다. 2000년 밸런스에서 100년간 뮤추얼 펀드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 위대한 수익률 도서에는 위대한 99인의 투자자들을 소개합니다. 올해 3배 오른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는 테슬라의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를 $200에서 $250로 높였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공급망 능력, 마진 유지, 그리고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같은 충전 이외에 다른 거래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테슬라는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회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메모에는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수혜자로 언급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견해는 인공지능에 대한 높은 기대가 테슬라 주식을 공정한 평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EV 플레이어의 경쟁 심화와 소비자의 자동차 수요 둔화 모두 테슬라 주식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조나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450에 도달하고 하락 시에는 $90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금요일 시장 거래 중에 3% 하락한 $256.6를 기록했죠. DG뱅크는 테슬라 주식을 이전 구매 등급에서 매도 등급으로 2번이나 강등을 했습니다. 회사는 테슬라에 대해서 $210의 가격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DG뱅크의 움직임은 이번 주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즈의 강등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22일 목요일에 첫 번째 게시물을 공유하는 새로운 테슬라 트위터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이 계정은 팔로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이외에 테슬라에 대한 투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보면요. 테슬라는 엄청난 양의 컴퓨팅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는 내용과 함께 우상향 데이터형의 그래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로봇 공학의 미래를 추구하기 위해 테슬라 AI팀에 합류하십시오라는 피치로 끝났습니다. 이 트윗 페이지에서는 테슬라 봇, FSD 칩, 그리고 도조 칩을 포함한 AI 그리고 로봇 공학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도요타의 3대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충전소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AI 개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고 태양열 지붕, 유틸리티 규모의 배터리 저장 제품 및 자동차 보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40% 상승한 것을 감안할 때 AI에 대한 테슬라의 이익이 상당 부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화요일 뉴욕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에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인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디는 인도에서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머스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적절한 타이밍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론은 테슬라가 인도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는 일정을 지정하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잠정적으로 내년에 인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1년 2년 전 머스크는 테슬라가 인도에 진출하기를 원한다고 트위터에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의 수익 관세는 그 어떤 나라보다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였었죠. 인도는 테슬라의 EV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도가 왜 중요한지 살펴볼까요? 세계의 인구는 약 80억 명입니다.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명입니다. 세계 20%로 중국을 제쳤습니다. 인도에 발을 들이면 훨씬 더 많은 차를 팔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 소비자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크고 저렴한 노동 기반을 가지고 있죠. 중국에서 제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크고 번창하는 기술 개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인도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그리고 자동화에 적합한 광범위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워싱턴 DC와 베이징 사이의 정치적인 긴장이 끌어오르면서 중국 본토에서 벗어나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런 다각화를 할 수 있는 핵심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테슬라와 관련하여 머스크와 모디의 대화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3일 금요일 워싱턴주는 연방 달러를 사용하여 테슬라의 플러그를 포함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은 일론 머스크의 희망에 탄력을 더했죠. 텍사스도 테슬라의 기술인 NACS 북미 충전 표준을 의무화하려고 움직이고 있죠. 워싱턴주는 가을에 이 제한 프로세스에 대한 요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AI 투자를 공격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작년에 그는 누워서 며칠 동안 울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다시 흥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가 오랫동안 손정희를 매료시킨 인공지능을 수용하기 위해서 35빌리언 달러의 규모를 투자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AI 혁명을 주도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 나이가 되면 컴퓨터가 모든 인간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10,000배 이상 더 똑똑한 현실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칩 설계 기업인 ARM에 곧 있을 IPO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소프트뱅크는 8에서 10빌리언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중국의 흔들리는 경제가 미국 주식시장의 최우선 관심사일까요? 중국의 성장 정체는 곧 미국 주식에도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발표한 목록에 따르면 거대 기술 기업인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국 경제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25개 상장 기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과 포드 또한 중국에서 막대한 상품을 제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이키와 스타벅스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지수 기업의 2분기 주당 이익이 6.5%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 초기 2020년 같은 분기에 31.6% 급락한 이후에 최악의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고객은 여전히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4천 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경기 침체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 데이터 중 일부는 약세보다 강세 징후가 더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경제학자들은 금리가 이 수준에 오래 머물수록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티글로벌의 데이비드 바린이 말했는데요. 자본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이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장을 제한하거나 직원을 해고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수왑의 손더스는 노동시장의 타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이전 35%에서 25%로 낮췄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연준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후에 장기간에 걸친 시장의 상승세가 마감이 되었죠. 더 많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 발표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연말까지 4분의 1포인트 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2차례 인상을 요구하는 정책 이반자들의 자체 예측보다는 여전히 적습니다. 희망적인 연말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가치 있는 주식을 더 많이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